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친구의 피로연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친구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맡았는데 피로연장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남편은 언변이 뛰어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대화를 할 때 센스가 넘치고 재미가 있었고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다고 느끼게 되었죠. 그날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 뒤에 연락을 주고받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밥을 함께 먹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다음에는 같이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기도 했죠. 함께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전시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사귀자는 말도 없이 몇 번을 만나다가 당시 종종 만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대뜸 어머니를 만나자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혹시 괜찮으면 이번 주말에 우리 어머니랑 만나보지 않을래? 우리 어머니도 너를 궁금해하고 계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조금 부끄러운 감정도 있었지만 싫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뵙게 되었어요. 남편이 예약한 고즈넉한 한정식 집에서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 뵙고 내가 지금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구나 라는 예감을 느꼈어요. 결혼을 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잖아요. 저는 특이하게도 시어머니를 만난 후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것이죠. 한정식 집에 룸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단정한 옷을 입고 계시지만 차분하고 멋있는 색감을 선택하신 센스가 돋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셨어요. 왔니? 네가 그 애로구나. 반갑다. 어서 앉아.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셨는데 단박에 털털하고 강한 하지만 정이 많은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매우 익숙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저희 엄마를 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두 분이 비슷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인상이며 말투며 옷차림과 분위기, 심지어 체격까지 저희 엄마와 비슷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10대 때부터 투포한 선수와 육상 선수를 하며 운동으로 다져진 분이에요. 지금은 체육관 관장님을 하고 계신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정의로운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버스에서 몰카를 찍고 내리는 남자를 보고 따라내려 한참을 쫓아가 잡아서 경찰에 넘기기도 하고 계곡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여럿 구해 용감한 시민상까지 받으셨어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런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성격을 유독 닮은 것이 시어머니였어요. 그날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식당 점원에게 반말을 하며 진성을 피우는 남자가 있었어요. 아까 반찬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와? 손님이 꼭 왔다 갔다 해야겠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손님이 이야기를 하면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지. 몇 번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직원을 세워놓고 벌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본 시어머니가 나서서 그 남자 앞에서 소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아무 데서나 자기 안방처럼 구는 거 아니에요. 당장 사과하세요. 이 아줌마는 뭐야?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사과를 하라 말아야? 뭐? 이것 봐라. 나도 반말할까? 배운 거 없어 보이게 이러지 마. 당장 사과해. 흥분한 시어머니를 남편이 그러지 말라면서 말렸지만 저는 이미 친정엄마를 통해 그런 상황을 숱하게 겪었기 때문에 되레 남편을 말렸어요. 오히려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서는 시어머니가 멋있어 보였죠. 결국 그 남자는 시어머니의 기에 눌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눌려 대충이라도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기가 센 모습을 들켰다고 생각한 남편은 무안했어요. 미안해, 놀랐지?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걸 못 참으셔서 성격이 불같으셔서 그래. 당황스럽지 않았어? 미안해. 저는 반대로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 남들이 용기가 없어 못한 말을 대신하셨으니 잘하신 거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본인 성격을 다 들켜버린 것 같다면서 멋쩍게 웃으셨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얘. 내가 정말 이런 걸 못 참아서. 너무 놀라지 마라. 그래도 네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내가 마음이 놓인다. 고맙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단박에 좋아졌어요. 또 강렬한 첫 만남 덕분에 어머니와도 순식간에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종종 왕래를 하게 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와 백화점 데이트를 하고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희 엄마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엄마 이야기를 듣더니 아주 신기해하셨어요. 어머, 정말이니? 정말로 투포한 선수를 하셨어? 드문 일인데. 나도 어릴 적에 투포한 선수를 했어. 이게 웬 우연이니? 투포한 선수라는 것이 정말로 흔치 않았기 때문에 저도 시어머니가 투포한 선수였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한참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릴 적 선수로 있었던 지역명을 말씀하셨는데 글쎄 저희 엄마 고향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도 그 지역에서 투포한 선수를 하셨어요. 어머, 이게 웬 우연이에요? 어머, 정말이니? 그러면 내가 너희 엄마를 알 수도 있어.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제가 저희 엄마 이름을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놀라서 입을 못 다무시는 것이었어요. 말도 안 돼. 정말로? 너희 엄마, 내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투포한 삼공주 중 한 명이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당시 10대 시절 시어머니가 선수로 활동하던 시기에 체격이 좋아 투포한 쪽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여자 선수 3인방을 감독님이 그렇게 불렀다고 했어요. 학교가 달라 만날 일은 거의 없었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잘하는 투포한 여자 선수 3인 중 한 명이 저희 엄마여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저도 저희 엄마에게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던 터라 저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이런 우연이 있다니. 저는 놀라서 곧장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분은 통화를 하시더니 큰 소리로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엄마의 만남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시어머니가 다음날 바로 엄마가 운영하시는 체육관으로 향하셨어요. 두 분은 만나자마자 너무 반가운 표정으로 서로를 끌어안았고 마치 잃어버린 친자매를 만난 느낌으로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말 바쁘셨어요. 오래된 동창을 만난 것처럼 몇 시간을 이야기를 나누신 두 분은 일어나 자리를 피하면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래.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날짜 언제로 잡으면 될까? 시어머니는 그저 우리 엄마의 딸이라는 것으로 제가 증명됐다고 하시면서 남들이 다 따지는 조건도 다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두 분의 극적인 재회 속에서 얼떨떨했지만 속전속결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제 결혼은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깊은 인연 덕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고부갈등이나 조건도 없이 정말로 사람 하나만 본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결혼식 준비 과정도 매우 재미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마치 친구들이 모여 딸 결혼 준비를 돕는 것처럼 어떠한 갈등 하나 없이 준비를 진행하셨어요. 제 드레스도 같이 골라주시고 결혼식 날 입을 혼주 한복도 분위기를 맞춰 준비하셨죠. 그 밖에 결혼식장을 고르는 일이나 식순서 준비 등 남들이 힘들어하는 것들도 두 분과 제가 손발을 맞춰 착착 진행을 했죠. 친구들이 제 상황을 보고 복 받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결혼식 당일날에도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함께 식장으로 입장하셨어요. 두 분 다 이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였기 때문에 두 분이 나란히 입장하시기로 하신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삶이 즐겁고 순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었죠. 그렇게 저는 신부답게 웃는 얼굴로 행복한 결혼식을 마쳤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사돈이 된 두 분은 매일같이 붙어 다니셨어요. 서로의 집에 짐까지 두고 오며 가며 지내실 정도였어요. 최고의 친구가 되신 것이었죠. 시간이 나면 여행도 함께 다니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요. 노후를 함께할 제일 좋은 가족을 얻으신 느낌이라
두 분 모두에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순탄하기만 할 줄 알았던 제 결혼 생활에 의외의 복병이 찾아왔어요. 바로 2년 후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온 의사동서였어요. 순탄한 제 인생을 누가 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제 행복에 기름을 붓고 불을 내려고 온 것 같았어요. 동서는 시어머니 앞에서만 얼굴을 바꾸는 여우 중의 여우였어요. 머리가 좋고 약삭 빠르다 보니 강단 있는 시어머니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서는 세상 착하고 성실한 며느리를 연기했지만 유독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딴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마치 자신보다 능력이 없는 제가 설 자리는 없다는 식으로 굴었죠. 의사식이나 되는 사람인데도 대체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저를 대할 때 경쟁 상대를 쳐내는 듯한 그림을 기필코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가족이 되고 첫 명절이 되었을 때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형님, 우리 곧 명절인데 손 놓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 가품 같은 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가르쳐 줄 것도 없다는 건가요? 저는 형님이 리드해 주실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명절날에는 조금 일찍 와서 음식하는 것을 도우면 좋다고 뻔한 대답을 했어요. 저희 집은 두 어머님이 명절 때 과하지 않게 먹을 만큼만 적당히 음식을 하는 편이어서 부담스럽게 준비할 것은 없었거든요. 그러자 동서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구절판이랑 전 만드는 것도 미리 배워왔는데 형님은 다 할 줄 아세요? 저는 신선로도 많이 먹어봐서 할 수 있어요. 형님도 당연히 다 할 줄은 아시는 거죠? 아닌가? 이런 고급 요리는 할 줄 모르시나요? 왜 이렇게 신경 건드리는 식으로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말을 밉상으로 하는 편인가 보다 했죠. 그렇게 명절날이 되어서 전날 시어머니 댁에 장을 봐서 가져다 두고 아침 일찍 가서 음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식용유가 부족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 댁에 항상 식용유가 넉넉하게 있는 것을 봐서 많이 사오지 않았는데 부족했던 것이었죠. 제가 음식할 준비를 하다가 말고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동서가 삐죽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님은 공부도 이렇게 해요? 벼락치기 하는 식으로요. 그러니 식용유같이 중요한 걸 빼먹죠. 꼼꼼함이 부족하시네. 살면서 좀 대충 하셨나? 열심히 해본 게 있기는 해요. 저랑은 기준이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지만 일단 대답하지 않고 식용유를 사러 나갔어요. 사사건건 저를 무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듯한 동서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죠. 자꾸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저와 시어머니의 친밀한 관계를 경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관계 덕분에 제가 시어머니의 사랑을 쉽게 얻은 것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동서의 태도에는 다분히 나쁜 의도가 있었어요. 음식을 다 하고 시어머니가 오시자 동서는 태도를 바로 180도로 바꾸었어요. 어머니, 시장하시죠? 제가 음식 맛있게 해뒀어요. 어서 여기 앉으세요. 바로 국 떠올게요. 애교가 가득한 말투로 시어머니 앞에서 어찌나 알랑대는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조금 기가 막힐 정도였어요. 그 밖에도 동서는 자꾸 제 신경을 긁는 듯한 행동들을 했어요. 한 번은 여행을 다녀온 동서가 시어머니를 드린다고 선물을 사왔어요. 여행을 간 지역과 상관없이 비싼 화장품 세트를 사왔는데 그것만 드리면 그냥 착한 둘째 며느리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둘이 있게 되자 꼭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이었어요. 형님은 여행 가면 어떤 선물 사오세요? 제가 산 거는 좀 비싼 거라.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신경 쓴 티가 나지 않아요? 하긴 평생 큰돈 만져본 적이 없으실 테니 비싼 선물은 꿈도 못 꾸시려나? 저는 그 주둥아리를 탁 쳐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동서의 그런 말에 자극을 받아 맞받아 쳤다가는 싸움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제 선물은 사오지도 않은 주제에 중얼중얼 자기 할 말만 하는 동서가 얄미웠지만 말을 참 밉상맞게 한다 생각하고 그냥 두었죠. 그 뒤로도 동서의 이중적인 태도는 계속되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주 여우짓을 하면서 뒤에서 저에게는 계속 못된 소리를 해댔죠. 어머니, 기다리셨죠? 제가 해외에서 구매한 찻잎이에요. 이게 어찌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 지내는 차 마스터에게 맛있게 우리는 방법도 배워왔거든요. 한번 마셔보세요.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온갖 아양을 떨어놓고 저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형님, 제가 손톱이 좀 약해져서 그런데 찻잔 설거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의사로 일하다 보니 손톱 관리도 필요해서요. 대신 제가 형님은 못 마실 만큼 비싼 차 우려드리잖아요. 설거지는 매일 하는 거니까 괜찮죠? 아주 건방짐이 하늘을 찔렀지만 말을 그렇게 믿게 하는 것 빼고는 문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 말자 싶었어요. 한마디 해줄까 하고 불끈 화가 나는 때도 있었지만 시어머니 댁에서 두 며느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참은 것도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소중했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제 신경을 긁은 것을 빼고 아직까지는 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신경을 끄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서의 나쁜 의도를 가진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결국 고의적으로 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의 생신을 앞두고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서는 저에게 뜬금없이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형님, 제가 진짜 요새 너무 바빠서 음식할 시간이 따로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저 의사인 거. 모르시겠지만 의사가 좀 바쁜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음식을 따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좋은 곳에서 시어머니 생일상을 준비하면 어떨까 했어요. 어떠세요? 바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제가 생일 음식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려고 하다가 만약 제가 혼자서 음식을 다 했다가는 괜히 생색내는 것으로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쁜 동서 대신 혼자 음식을 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것 같았죠. 그래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시키고 미역국이랑 전 몇 개 정도만 우리가 성의를 보이면 어때요?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그래야 시어머니가 섭섭할 일은 없지 않을까요? 그러자 동서는 제 말을 듣고 짜증스럽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일이 커지잖아요. 미역국 끓이려면 장도 봐야 하고 밥도 해야 하고. 정말 하나만 알아듣고 둘은 생각을 못 하시나 봐요. 제가 바빠서 음식 못 한다고 했는데도 왜 그러세요? 그냥 주문하는 게 낫다니까요. 또 훈계질을 하려 드는 동서를 보고 저는 그럼 그냥 그렇게 하자고 대답을 했어요. 의견을 주고받다가는 더 피곤해질 것 같았죠. 어쨌든 동서가 생색내듯이 고급 한정식 집에 부탁해서 음식을 미리 다 예약해뒀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했죠. 동서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고급 한정식집 음식이니까 어차피 형님이 만들었다고 속일 수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 해왔다고 머리 쓸 생각하지 마세요. 저 몰래 음식하지도 마시고요. 저는 동서의 말을 듣고 일단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찡알찡알거리는 동서랑 통화를 오래 하는 것도 고역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좋은 곳에서 주문을 했다고 하니 음식 걱정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음식값만 붙여주기로 하고 저도 신경을 더 이상 쓰지 않았죠. 그런데 시어머니 생신날 저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말았어요. 아침에 시어머니 댁에 도착을 했는데 동서가 먼저 도착해 있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새벽부터 손수 음식을 해서 시어머니 댁에 바리바리 들고 온 것이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죠. 형님, 이제야 오셨어요? 걱정 마세요. 음식은 제가 다 해왔어요. 형님 바쁘신 것 같아서요.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보고 있다가 일단 음식 차리는 것을 도왔어요. 무슨 짓일까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생신상을 차리고 있는데 조금 후 배달이 하나 온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한정식집에서 불고기 하나가 배달이 온 것이었어요. 그것을 받은 동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이 주문한 음식 왔나 봐요. 놓을 데도 없는데 불고기 하나 시키신 거 맞죠? 양이 적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자로 재고 계획적으로 벌인 고도의 여우짓이었어요. 저는 기가 차서 바로 이야기를 했죠. 동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서가 저한테 전화해서 바쁘다고 음식 주문하자고 따로 준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이상은 구차해 보일까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동서는 제 말을 새침한 표정으로 무시하면서 그냥 생신상을 차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네, 일단 어서 앉으세요. 제가 어쨌든 음식 해왔으니까 됐잖아요. 이제 생신 축하 시작해요. 어서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그 문제를 크게 느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자 저와 동서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기는 하셨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서 저희는 시어머니 생신잔치를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신경 쓰지 않으셔서 다행이기는 했지만 일방적으로 한 대 얻어맞은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이렇게 대놓고 못된 짓까지 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 생신잔치를 하고 나서도 화가 나서 이후에 동서에게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어요. 몇 개월 동안 동서하고는 일절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최소한 사과 한마디는 받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뻔뻔한 건지 동서는 먼저 연락을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결국 추석날이 왔어요. 추석날 시어머니 댁에 도착을 했어요. 이후 동선에도 도착을 했죠. 오랜만에 보는 동서 얼굴에 저는 거릴 깃 없이 인사를 했어요. 잘못을 한 것은 동서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서 역시 신경 쓰지 않는 것인지 별일 없었다는 얼굴로 뻔뻔하게 인사를 했어요. 정말 이렇게 예의 없는 사람은 오랜만에 본다는 기분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저희 둘에게 올해는 송편을 빚자고 제안하셨어요. 평소에는 사다 먹는 게 편하다고 하셨지만 오랜만에 명절에 송편을 빚어보고 싶다면서 올해는 같이 해보자고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송편을 빚어본 경험이 있으니 동서더러 형님을 잘 따라 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둘의 분위기를 보고 일부러 제안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눈치 없는 동서는 그 말을 듣고 경쟁심이 들었는지 본인도 그렇게 말할 생각이었다면서 시어머니에게 애교를 부렸어요. 어머니,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명절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는 것도 참 즐겁잖아요. 혹시 어머니가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려고 준비도 다 해왔는걸요? 저도 할 줄 알지만 어머니가 형님을 잘 따라하라고 하시니 형님 따라서 잘해볼게요. 저는 코웃음이 나왔지만 일단 준비를 시작했어요. 쌀가루를 사고 삼색 송편으로 만들려고 쑥이랑 단호박도 샀죠. 재래시장에 가니 다행히 솔잎을 팔고 있어서 솔잎도 사왔어요. 동서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일부러 우리 둘 사이를 개선하고자 하신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신경 써주신 만큼 저도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재료 준비를 하고 송편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시작했죠. 재료를 데치고 믹서기에 갈아 쌀가루와 섞고 뜨거운 물을 넣어 반죽을 했어요. 콩과 밤, 조미료를 섞어 송편 속에 넣을 소도 만들었고요. 그렇게 송편 빚을 준비를 끝내고 반죽과 소를 넣고 송편을 빚기 시작했어요. 재료 준비가 끝날 때쯤 시어머니는 동네 어르신들 얼굴 좀 보고 오겠다며 잠시 나가셨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얌전히 앉아서 송편 재료 준비를 돕고 송편을 빚기 시작했던 동서는 바로 또 긴장을 풀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예쁘지도 않은 송편을 몇 개 빚다 말고 손을 놓고 의자에 앉아 쉬더니 딴짓을 했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일만 묵묵히 하자 싶었죠. 그런 일로 또 따지고 괜한 싸움하는 것도 피곤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동서는 그렇게 있다가 심심했는지 침묵을 깨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며 말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생신날에 있었던 일을 사과한 적도 없는데 저에게 말을 붙여오니 경솔한 것인지 아님 미안해서 그러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솔하고 뻔뻔한 것이 맞는 것 같았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라면서 꺼낸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형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제 지인 중에 무식하고 미련한 애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가끔 귀찮은 일에 쓸모가 있어서 친구를 유지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걔는 돈도 별로 없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몸 쓰는 일밖에 없어서요. 그러고는 잠시 멈추고 자기 딴에는 엄청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동안 말하고 싶었는데 참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어머니 생신날에 해온 음식 있잖아요. 그것도 그 친구한테 돈 던져주고 받아온 거예요. 몇십 주니까 아주 좋다면서 음식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진짜 너무 편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걔랑 계속 친구를 한다니까요. 그 말도 어이가 없고 그 말을 저한테 하는 것도 무슨 생각인 것인지 어이가 없어 저는 또 헛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고 말없이 계속 묵묵히 송편을 빚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생신날 이후 아무 말 안 하니까 만만하게 보는 것인지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못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서는 주둥아리가 터진 것인지 결국 이런 소리를 나불거리는 것이었어요. 형님이 그런 애는 잘 알겠네. 둘이 똑 닮았어. 그러고 보니 걔도 돈 몇 푼에 머리를 조아리고 음식하던데 몸 굴려서 사는 방법밖에 모르니까요. 근데 형님은 음식도 근본 없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송편에 형님이 잘 빚고 계신 것 같네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정말 선 넘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꾸도 하기 싫어서 저는 여전히 동서를 쳐다보지 않고 말도 없이 송편을 빚었어요. 더 이상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한마디만 더 얹으면 저도 폭발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눈치도 없고 예의도 없는 동서는 결국 저를 경솔하게 건드렸죠. 형님이 오늘 송편은 다 빚으세요. 늘 하던 거잖아요. 제가 돈 드릴게요. 10만 원이면 되나? 그러면서 동서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서 바닥에 놓더니 송편을 빚고 있는 제 앞에 발로 밀어서 갖다 두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드디어 화가 펑 터지고 말았어요. 아주 저에 대한 무시가 극에 달해서 경우 없는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참지 못하고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이렇게 예의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내 뒤통수를 쳤니? 시어머니 생신날 미역국도 끓이지 말자던 사람이 속이고 돈으로 음식 사와서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왜 이렇게 경우 없이 굴어? 제가 화를 내면서 돈을 동서 쪽으로 패대기 치자 동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오히려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형님, 왜 이래요?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참나,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송편 반죽 큰 뭉텅이를 들어 동서 몸에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동서는 벌떡 일어나 반말까지 하면서 대들기 시작했어요. 아씨, 뭐 하는 거야? 돈 없으니까 내가 돈 준다고 하잖아. 돈 못 벌면 이럴 때 몸 빨리빨리 움직여서 돈 벌면 되잖아. 무식한 게 뭐가 문제여서 이래? 그래, 내가 음식 사왔다. 그러면 서로 몸 편하고 됐잖아. 대체 뭐가 불만이야? 경우 없이 구는 게 누군데? 그렇게 동서의 어이없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핑 돌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더 크게 화를 내려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 안으로 달려 들어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날쌘지 집에 들어오신 것도 눈치를 못 챌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제 앞으로 오셔서 저를 뒤로 보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켜봐. 반죽 집어던지는 정도로 되겠어?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국자를 집어들고 투포안을 던지듯 동서에게로 달려가 동서의 뺨을 후려치셨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굉장하던지 한 걸음씩 성큼성큼 달려가는 자세만 봐도 옛날 선수 때 실력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국자를 쥔 어깨를 크게 빙 돌리면서 주먹만한 국자가 동서의 뺨을 내려치는데 국자 머리가 마치 투포안처럼 보일 정도였죠. 동서는 뺨을 얻어맞고 순간 머리가 핑 도는지 그대로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동서가 바닥에 널브러져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죽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 앞에서 불같이 화를 내셨죠. 이 애는 내 딸 같은 며느리야. 그리고 너한테는 형님이야. 그걸 다 알면서도 이렇게 도리도 없이 굴어? 어떻게 이렇게 예의가 없어?
그간 내 앞에서는 아주 살살거리면서 비겁하게 군 거 아니야. 너 이렇게 못 배운 애니? 어디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굴어? 시어머니가 아주 열불을 내자 동서는 혼이 나간 표정으로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그러더니 추위에 떠는 개처럼 몸을 벌벌 떨면서 거실 뒤에 병풍 뒤로 기어들어갔죠. 그 꼴을 보더니 시어머니는 동서를 따라 병품 앞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리 나와. 한 대 더 남았어. 아까 한 대는 너희 형님 몫이고 내 몫으로도 한 대 맞아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우습게 보고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엄살이 떨지 말고 나와. 당장 안 나와? 동서는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병품 뒤에 숨어서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비는 꼴을 보아하니 본인이 잘하던 짓 같아 보였어요. 여태 그런 식으로 줄곧 뒤에서 저를 괴롭혀왔으니까요. 병풍 뒤가 본인에게 딱 어울리는 장소였던 것이죠. 펑펑 울며 잘못했다고 비는 의사동서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가차 없었어요. 제대로 진심을 담아 사과하라고 못을 박으셨죠. 그리고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동서가 한 짓을 병원에 모두 알리겠다면서 의사 인생도 끝내줄 기세로 몰아가니 동서는 겁을 잔뜩 먹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추석 끝날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말고 그간 잘못한 거 다 빌어. 그러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줄 알아?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남은 거 한 대 맞고 병원에 네가 한 짓도 다 알릴 줄 알아. 잘 알아들었어? 동서는 꺼이꺼이 울면서 알겠다고 죄송하다고 코가 땅에 닿게 사죄했어요. 저는 정말 너무나 속이 시원해서 뻥 뚫리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저의 어깨를 다독이시면서 그간 고생이 많았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가장 걱정이었던 것이 시어머니가 저를 오해하시거나 실망하시는 것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위로해 주시니 제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요. 그러나 아직 동서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서가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자고 생각했죠. 형님,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제 욕심만 생각하고 형님한테 예의 없이 굴었어요.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도 잘하고 형님도 잘 모실게요. 어머니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잘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동서는 추석 이틀 동안 무릎 한 번 못 펴고 병풍 뒤에 앉아서 죄송하다고 빌었어요. 화장실 갈 때 빼고는 심지어 잠도 병풍 뒤에 누워 쪽잠을 잤죠. 밥도 시동생이 눈치를 보면서 가져다 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빌었어요. 제가 생각이 없었어요. 형님, 제가 돈 없다고 막말하고 무시하고 그런 태도를 취해서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명절에 꾀 안 부리고 잘할게요. 진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동서는 저와 시어머니가 이제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빌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추석이 끝날 때까지 용서해 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동서는 꼼짝없이 병풍 뒤에 앉아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계속 읊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톡톡히 벌을 준 것이었어요. 추석이 끝난 후 시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동서가 온 후로 제가 묘하게 풀이 죽어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또 시어머니 생신날에 음식 준비를 크게 하지 않는 것이 의아하거나 섭섭한 것은 아니었지만 평소에 잘 챙기던 제가 어쩐 일로 준비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궁금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날 제가 동서에게 하는 말과 동서의 태도를 보고 동서가 무엇인가 숨기는 것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송편을 빚다 말고 밖으로 나가서 우리 둘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든 일 있으면 너무 걱정 말고 말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믿는데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을 못하니 내가 언제든 네 편이 되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언제든 이야기하렴. 그 이후 동서는 저를 만나면 아주 깍듯이 90도로 인사까지 하고 있어요. 아직도 가끔 얄미운 소리를 하기는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국자 꺼낸다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건방지게 굴던 동서도 시어머니의 특급 파워 앞에 버릇이 든 것이죠. 시어머니 덕분에 저에게도 힘이 실린 기분이라 어깨 펴고 마음 가볍게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시자를 떼버리고 두 어머니를 모시는 중이에요. 한 분은 저를 낳고 키워주신 어머니이고 다른 한 분은 저를 챙기고 사랑해주시는 어머니이죠. 건방진 동서도 이제 조금 철이 들었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제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두 어머니 덕분에 저는 요즘도 항상 행복하답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